자, 손흥민 선수 주말 북런던 더비 활약이 국내외에서 굉장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보셨죠? 네, 저도 이제 원주에서 돌아오는 버스에서 네. 관효용의 입중계와 함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중간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없을 때만 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입중계를 아주 많은 분들과 함께 했고요. 네. 자,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가 올 시즌에 새로운 경지에 지금 올라서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주장을 맡으면서 리더십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팀이 뭐 주전 라인업의 변화도 컸고 일단 감독도 바뀌었고 무엇보다 이 팀의 사실상 본체로 여겨졌던 해리 케인이 떠났기 때문에 뭐 아스날 레전드인 폴 머슨이 뭐 토트넘 올해 10위 안에도 못 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아직 시즌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의 예측과는 빗나가는 어떤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해리 케인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꾸고 있는 손흥민 선수 존재, 주장 역할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동안에 이제 윙어로서의 활약을 했다면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라운드 베스트 팀 선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평점으로 매기는 그 베스트 팀, 금주 베스트 팀에도 포스코닷컴에 선정이 됐고, 저희가 최근 소개드렸던 이제 BBC 가스크룩스가 네. 뽑는 BBC 금주의 팀에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토트넘에서는 비수마하고 둘이 포함이 됐고요. 그밖에 뉴캐슬의 뭐 트리피어 이날 트리피어가 이제 도움 매트를 기록했는데, 그렇죠. 뉴캐슬이 이제 8대0으로 대승했죠. 네, 네. 셰필드 원정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고든. 또 맨유가 이제 번니 상대로 힘들게 승리를 하긴 했는데 결승골 넣었던 에반스가 아직도 뛰고 있다는 거에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맨유에 이번에 돌아왔죠. 그리고 부페 이렇게 두 선수 포함이 됐고, 저 둘이 네. 만들어낸 득점도 아주 멋있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여러 선수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약간 평가는 이분은 굉장히 좋게 썼는데 굉장히 뭐 인상적인 활약을 북런던 더비에 토트넘 자체가 했고 또 두 번이나 리드를 뺏겼는데 잘 따라갔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케인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자기 자신이 보지 못했던 성숙함을 올 시즌에 보여주고 있다.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차이를 주장을 맡은 거 외에 딱히 성숙해졌다라고 할 만한 부분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생각했던 기대치보다는 올 시즌 활약이 좋았다는 표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기존보다 훨씬 더 좋은 팀 플레이어가 됐다. 손흥민은 원래 팀 플레이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분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쓰면서 여기에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앨런 시어라가 뽑은 팀 오브 더 위크, 여기에도 손흥민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금주의 감독도 선정을 하는데 에디 하우 감독, 뉴캐슬의 8대0 감독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무려 8명이 다 다른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이 팀의 감독이 포함이 됐고, 골키퍼는 에미신, 그리고 포백 나머지 자리에는 트리피어 외에 보트만, 그리고 에반스, 타르코우스키, 그리고 미드필더의 두쿠레, 비수마, 공격 쪽에 필포든, 고든, 미토마, 손흥민. 그러니까 손흥민, 비수마는 거의 비수마가 전반전에 좀 별로였는데 네. 후반전에 완전히 경기를 지배하면서, 이건 저는 아르테타 감독이 만들어준 판이었다고 봅니다. 라이스 나가고, 그렇죠. 라이스가 좀 조리 주니어가 들어가면서 중원에 공백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고 그 공백을 비수마가 다 씹어 먹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났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를 좀 보면 시어러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첫 골 때 움직임이 정말 센세이셔널했다. 이런 단어 선정 좋습니다. 예, 센세이셔널. 네, 그거를 염두에 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he showed great composure for his second. 두 번째 골 때 아주 침착한 모습을 정말요 보여줬다. 네, 이거는 DNA입니다. 저는 타고나는 거라고 봅니다. 공격수들의 몸값이 비싼 거는 만들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멘탈적인 부분, 피지컬이나 뭐 기술이나 이런 건 키울 수 있는데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서 가슴이 뛰지 않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혼자서 어디 나가서 노래하라 그러면 막 콩콩콩 뛰고 막 앞이 안 보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물론 연습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될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 골문 앞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골문 앞에서 정말 잘 만들어가고 문전 앞에서 슈팅기에 많이 잡고 기대 득점 막 높일 수 있는 선수들도 누구나 손흥민처럼 넣지 못하는데 그건 침착함의 차이라고 보는데 그게 결정력의 가장 요체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번 경기에서 또 보여줬기 때문에 앨런 시어러 알잖아요. 저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런 골이 나오는지를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아니었나. 정말 네. 그 슈팅은 마지막 패스라는 정말 그 진부한 표현이 딱 어울리는 네. 그런 슈팅이었죠. 아 그렇습니다. 그 프리미어리그 공식 MOM은 사카였거든요. 근데 사카는 여기 두 매치에 다 포함이 안 됐어요. 두 팀 오브 더 위크에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훨씬 더 존재감 있는. 그리고 에미레이츠 원정에서 멀티골 넣은 게 33년 만인가? 에미레이츠는 처음이고 네, 아스날 원정에서 그렇죠. 아스날 원정에서 좋은 지역입니다. 네. 에미레이츠 원정에서는 멀티골 넣었던 토트넘 선수가 한 명도. 해리 케인도 북런던 더비 양팀 통틀어 역대 최다골이지만 에미레이츠 원정, 아스날 원정에서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엄청난 그런 기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기록이 모르겠어요. 만약에 해리 케인이나 메디슨이 했으면 언급을 좀 많이 해줬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잖아. 네. 근데 이걸 뭐 경기 직후 토크 때는 몰랐을 수 있는데 이거 좀 약간 서운하더라고 개인적으로. 예, 뭐 그 정도 기록은 좀 언급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스날 원정에서 11년 동안 리그 승리가 없는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한 5분 더 쓰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요즘에 현장 지킴 많이들 찍으시잖아요. 현장 지킴 찍은 영상을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고 나서 벤치에 가서 굉장히 그 아이싱도 하고 상당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표정이. 네, 그래서 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련히 알아서 잘 했겠거니. 그렇죠. 네, 지금 이 시점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하는 것에 토를 다는 것은 추갈못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팀 오브 더 위크의 손흥민 선수와 함께 이제 또 비수마도 포함이 됐는데요. 앨런 시어러가 비수마에 대해서도 비수마가 어쨌든 굉장히 인상적인 네. 미드필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했고 북런던 더비에서 네. 그러니까 easily the most impressive 미드필더라는 정말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뭐 당연하게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미드필더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서 완전히 이제 네. 바뀌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줬어요. 트랜스폼드라고 할 정도면 정말 우리 영화 트랜스폼드도 있습니다. 뭐 완전히 그러니까 변신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 콘테 감독 밑에 있을 때는 마치 미드필더의 다이어 같은 지금의 다이어 같은 뭐 있어도 그만 뭐 그러니까 뭔가 나오면 걱정 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부여받은 건지 혹은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되는 선수였는데 네. 지금은 뭔가 능력도 보이고 있고 전술적으로 이제 역할도 확실해 보이고 이래서 진짜 확실히 트랜스폼이라는 표현이 딱 걸맞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팀 오브 더 위크 모두 아시아 선수 한 명이 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정말 최근에 주가를 아주 올리고 있는 정말 너무 잘하죠. 미토마 카우르 선수 브라이튼이 지금 토트넘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3위에 올라 있는데 미토마 선수도 멀티골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당히 이름을 팀 오브 더 위크에 올렸는데 지난 그 8월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도 올랐었죠. 그러니까 8월, 9월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고 2023년 들어서 상당히 활약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팬들 중에서 굉장히 좀 그분들은 인정 안 하실 수 있지만 약간 좀 시기 질투가 미토마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약간 좀 과장을 잘하는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테러를 좀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손흥민 시대 어쩌고 하면서 이제 미토마 어쩌고 비교하는 그런 글이 많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미토마 좋은 선수예요. 미토마 칭찬하면 됩니다. 미토마 잘하는 거. 옆집 아들이 시험 좀 잘하고 있어. 성적 좋아. 잘한다고 하면 됩니다. 뭐 걔가 잘한다고 우리 아들이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그렇죠. 아들이 뭐 이런 성과가 피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잘한다고 해주면 되고요. 예. 걔네 엄마가 어디 가서 뭐라고 하고 다니는데 신경 안 쓰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 애는 이번에도 멀티골 넣었는데 거기에는 요즘 어때요? 네. 그러니까 미토마가 한 6, 7년 그런 활약을 계속 쭉 하면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폼으로 봤을 때 미토마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은 맞고 근데 이 비교를 할 수 있는 범주는 좀 아니라고 보고 굳이 비교를 할 필요도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앨런 시어러는 아주 임팩트 있는 활약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 교체로 들어왔어요. 주중 경기도 있고 했기 때문에 교체로 들어온 지 16초 만에 골을 넣고 그 뒤에 이제 헤딩으로 또 추가골을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폼을 이어가고 있는 미토마 선수. 네.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굳이 그걸 우리가 못한다고 하거나 뭐 너무 깎아낼 필요는 없고요.
미토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고 손흥민을 우리가 칭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런 아시아 출신 선수들에게는 손흥민 선수가 롤 모델입니다. 그럼요. 정말 뭐 유일한 우상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저렇게 개척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힘을 받고 자신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저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는 사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참 또 브라이튼은 대단한 것 같아요. 좀 저렇게 J리그에 있던 선수를 데리고 와서 바로 또 비자 발급도 안 되고 하니까 그 벨기에 그 위니용 셀리실로아즈로 임대를 보내서 브라이튼의 그 약간 자매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어느 정도 유럽 무대 적응을 시키고 복귀를 시켜서 이렇게 또 자리를 잡게 했는데 뭐 이 미통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들을 스카우팅도 잘하지만 정말 팀에 잘 녹아들게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 팀은 누가 나가든 성적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카이세도 맥갈리스터 나갔을 그 정도면 거의 다 털린 거잖아요, 주머니 사실상. 그 허리가 뽑혔는데. 네. 그럼에도 표가 안 납니다. 이런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작년보다 더 좋아요 성적이. 그 이 팀은 감독 뺏겼을 때도 전혀 표가 안 났었고, 포터 감독 보내면서 그 뒤로 이제 데체르비 감독이 왔는데 좀 뭐 더 잘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그래서 이제 브라이튼에 있는 선수 지금까지 그걸 좀 깨야 돼요. 이적하면 못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비수마도 이제야 지금 올라오는 거지. 그렇죠. 이적하고 나서는 좀 쓸모가 없었잖아요. 많은 시간 동안. 또 그런 부분들이 이번 지난 프리미어리그 저희가 좀 금주의 팀을 보면서 좀 많이 눈길이 갔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손흥민 선수 이번에 이제 금주의 팀에 선정이 좀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해트트릭도 있었고 9월의 선수상 제가 뭐 매일 얘기하고 있는데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가능성이 좀 리버풀전이 어떻게 네. 되냐에 따라 달라지지 그쵸.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홀란도 올시 이번 그 9월달 들어 5골이거든요. 홀란은 정경기 득점이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한 경기 중간에 쉬고 3골 2골 넣었는데 9월달 마지막 경기가 홀란은 울버햄튼전이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리버풀전이기 때문에 한 골씩 넣는다고 해도 이제 이거는 이제 2배로 쳐줘야죠. 그리고 네. 사실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리버풀전에서도 골을 넣고 득점이 승리로 이어지면 네. 그 순도가 좀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북런던 더비 2골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요런 대진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맨유 올 시즌 초에 잡았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까 맨유는 강팀이 아니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검증이 안 됐다 토트넘 했는데 아스날 리버풀 요 두 경기까지 잘 넘어간다면 토트넘 올 시즌 정말 컨텐더 올라가거든요. 컨텐더 자리로 그 선봉에 손흥민 선수가 9월달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좀 리버풀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리버풀 입증을 하시죠? 네. 네. 연휴에 저와 함께합니다. 해트트릭의 남자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남입니다. 해남. 해트트릭 하면 100% 확정 아닐까? 그렇죠. 네. 리버풀 상대로 해트트릭은 끝나죠. 또 같이 할래나? 네. 리버풀이 황희찬 선수에게도 올 시즌에 골을 하나 선물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 메디슨 얘기를 좀 했습니다. 메디슨이 등번호 10번을 달고 있잖아요. 해리케인 번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담이 많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메디슨은 자기가 해리케인하고 같은 범주에 포함이 되는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자신감도 있고 최근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죠. 팀의 적응도 너무도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토트넘이 올 시즌에 잘 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전혀 신입 티가 안 나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는 건데 그 선봉에 있는 선수가 바로 메디슨이고 우리는 이제 손흥민 선수 케인의 공백을 직접적으로 메우는 게 저희는 손흥민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지에서는 메디슨 등번호도 그렇고 뭐 그렇죠. 잉글랜드 선수이기도 하고 전술적인 역할은 다르지만 사실상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디슨 선수의 어쨌든 활약이 뭐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를 떠나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 분명하고요. 또 재밌는 게 어쨌든 이 팀이 와서 적응을 상당히 잘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실제로 부주장, 약간 좌장이잖아요. 그렇죠. 캡틴 손흥민의 좌장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손흥민 선수랑 같이 찍은 사진을 꽤 많이 올립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벌써 엄청 많죠. 소니코인을 타고 있죠. 네. 근데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거의 독사진만 올렸어요. 토트넘 오기 전에 보면 가끔 그릴 사장 사진 한 장 있고 그 뒤에 보면 뭐 베컴 정도 돼야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대표팀 갔을 때 정도나. 사카랑. 네. 네. 저거 사카 사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토트넘인데 이제. 네. 뭐 그랬었는데 지금 토트넘 와서는 이제 쏨뽕 맛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때문에 뭐 팬들 조회수 이게 아니고 손흥민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지 본인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인스타 피드에 올리는 사진은 올릴 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좀 같이 있는 게 남들이 볼 때 좀 부러워할 만한 사람 사진이거나. 근데 아무튼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같이 찍은 사진 올리니까 이게 팀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것이면서 실제로 우리가 한국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면이 있지만 실제로 토트넘 내에서 손흥민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 그리고 팀 내에서 갖고 있는 어떤 위상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단순히 뭐 국뽕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네, 그런 것들을 메디슨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서 얘기 한번 네. 네, 얹어봤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